경험의 조직은 이렇게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성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 범위의 원리와 통합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열성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는요, 저희가 수직적 조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범위의 원리랑 통합성의 원리는 수평적 조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열성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는 순차적 진행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직적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범위의 원리와 통합성의 원리는 횡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15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리는 수직적 조직이고 수평적 조직은 범위의 원리와 통합성의 원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직적 조직은 흔히 어떻게요? 순차적 순서가 있는 교육의 요소를 종적으로 배열하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의 원리와 통합성의 원리 같이 이야기되는 수평적인 조직은 이를 횡적으로 순서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란히 같은 열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 그냥 순서와 상관없이 쭉 그냥 나열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첫 번째 나오는 계열성의 원리, 여러분들 교재에는 156페이지입니다. 계열성의 원리는 가장 많이 쓰는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계속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개념이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혹은 시계열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시되는 시간적 순서 혹은 습득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걸 저희가 계열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열성의 원리를 좀 살펴보면 단순한 내용에서부터 또 복잡한 내용으로,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서부터 잘 모르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부분에서 조금 더 확산되는 내용으로, 혹은 통합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열성의 원리는 제시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원리다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계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는 얼마나 계속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계속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돼서 학습자로 하여금 그걸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교육 과정을 저희가 보다 더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제시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교재 155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요.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계속성의 원리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걸 우리가 생애 주기별 교육 대상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아 후식증의 예방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 지점을 두고 교육 내용이 올바른 칫솔질, 불소의 이용, 그다음에 홈 메우기, 식이 조절, 치실의 사용, 정기 구강 검진, 이렇게 6가지의 학습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얼마나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관련된 원리를 따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올바른 칫솔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매 챕터마다 다뤄야죠. 칫솔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치면 세균막 제거의 가장 물리적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고, 얘는 어느 생애 주기에서도 매번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부터 노인기까지, 유아 보호자, 초등, 중고등,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소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유아기 때는 사실은 필요 없죠. 그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보호자부터 노인기까지 반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치아 홈미오기는요. 치아 홈미오기 실란테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누구예요? 아동일 때는 보호자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연고치의 그 치아 홈의 우식 활성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기까지 저희가 이어지고, 사실은 성인기랑 노인기에는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식이 조절입니다. 당 섭취 제한. 치아 우식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방치약 시간에 배웠던 치아의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 청정 음식과 우식 음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하기 전에 당 섭취 제한이라는 용어로 아마 여러분들하고 계속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식이 조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 순간부터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치실 사용, 정기 구강 검진도 각각의 대상자의 각각 생애 주기별 교육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반복이 되고 그걸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 교육 내용 안에 넣을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계속성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범위의 원리입니다. 범위의 원리는 교육 내용의 깊이와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하게 이 수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똑같이 치아 우식증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유아기 때 얘기하는 거랑 성인기 때 얘기해야 되는 내용의 가지수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걸 다루는 내용의 어떤 표현이나 그 전달 방식, 이게 깊이가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이 범위의 원리가 책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하는 시간이 조금 좌우를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알려줄 게 정말로 많고 대상자가 이해해보기 떨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성인 교육이 저희가 보통 이제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의 깊이가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이 60분이 아니라 어떻게요? 10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10분 안에 60분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그 중에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하나만 깊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볍게 여러 개를 나열하고 끝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도 이 범위의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규모의 크기나 혹은 공간의 어떤 환경적